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화요일장 우리 삼성전자 이 가뭄의 단비 같은 흐름이 좀 나오는데요. 다시 이렇게 31만 9천 원 선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의 오늘의 주가 당연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코스피의 대폭등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온전히 다 가져가지는 못했었거든요. 자, 오늘은 보시면 아주 이례적인 날이었었기 때문인데요. 개인들과 외인들은 던졌지만 이 기관들이 전부 다 받아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차피 상승의 주체는 이 외인들인데 이거 진짜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지만 이거에 대한 답변부터 좀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어쩔 수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을 좌지우질 만한 이벤트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의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이번 구간 역시도 우리가 잘 버텨내야 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구간, 우리는 분명 이 분할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지금의 삼성전자는 보시면 11선과 21선 사이, 즉 11선을 다시 붙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의 구간이 여긴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근래 삼성전자는 21선과의 이격이 가까워질수록 이 바닥 또한 가까워지고 있다는 특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우리의 공략 구간이 맞는 거고요. 이러한 전제 정도는 좀 깔고서 오늘의 영상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의 구간, 지금의 가격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보시면 일단 내일이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 날에는 대망의 스페이스 X 상장, 또 다음 주에는 FOMC까지 단기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기준점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피 7,000선에서만큼은 반등이 좀 나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쌍바닥, 그러니까 시장을 좌지우질 만한 이벤트들은 많이 남아있어도 이거를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이벤트는 못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를 대변할 수가 있는 게 오늘 나온 IBK 투자증권의 보고서거든요. 신뢰성이 매우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번 주에 단기 저점을 통과할 것이다. 이것은 코스피 7,000선 초반에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지금 5월에 물가 확인, 이란 사태의 종전 여부 확인, 스페이스X 상장, 또 FOMC 등 많은 이벤트들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못지않은 이벤트들을 견뎌내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의 국장은 밑에서 받으려고 하는 이 개인들의 습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 개인들의 물량을, 이 개인들의 힘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의 구간, 당연히 고통스럽지만 이러한 구간이 여러분들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걸 우리는 또 예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지금의 국장은 특히나 삼성전자는 쉽게 끝날 수 있는 구조가 절대로 아니다. 떨어지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면서 분할로서 담아두자라는 거였죠. 지금은 그러한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내야 되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변하지 않는 이 글로벌 AI 열풍이라는 필수제가 붙어 있죠. 제발 흔들리지 마시자는 거예요. 지금의 환율 폭탄, 금리 인상, 요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뿌리, 이 종전만 나오면 모두 다 해결이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타격은 그러니까 해프닝을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공략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삼성전자한테는 11선과 21선 부근, 요 정도 부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이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린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 가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요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6월 8일 어저께 월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5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6월 9일 화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타이거 일렉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반도체 장비, 그 중에서도 이 젠슨항과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또 어젯밤 이 젠슨항이 말을 하길 지금 베라루빈에 있어 핵심은 이 HBM에 대한 수율이다. 다시 한 번 더 콕 집어냈던 것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여러분들 이 검사 장비주, 게다가 이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어제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식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이 중심선, 바닥을 지표하는 중심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이 3박자가 또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기세를 이어갔던 이 시점 주가는 좀 빠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탈된 거래량이 극히 제한적이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진행됐던 와중에도 이탈된 거래량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제도 보시면 이 핑크색 선, 이 중심선과의 중첩을 시키면서 이 지지가 좀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이 직전의 구간을 좀 보시면은 이 중심선과의 접촉이 나왔을 때는 후에 꼭 반등이 이어진다더라. 또 공교롭게도 어제의 구간은 이 새로운 챕터가 열렸던 이 봉의 시가 부근이었죠. 지지가 역시나 나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내야 될 자리는 지켜냈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뉴스죠. 어제 이 시간에서 공식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타이거 일렉만의 좀 특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타이거 일렉 오늘 화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6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그마치 29.92%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만 해도 얼마가 수익이 났던 거예요? 보시면 시가를 약 4.92% 5% 정도가량 뛰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4% 정도는 무난하게 수익이 났던 거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수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쉽게 요 돈 벌어 가시는 거고,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거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4416-4894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4426-4894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이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삼성전자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의 변동성 그리고 하락 굉장히 좀 고통스러우셨겠지만 어쨌든 이 구간은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추세도 지금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직전의 고점 부근 밑에 21선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흐름이 깨진 게 아니라 똑같은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선 부근, 요 정도 부근에서만큼은 매수를 내놓고 버티는 전략이 이 삼성전자의 특성에 있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일장도 마찬가지로 이 21선과 다시 한 번 더 접촉이 되는지 중첩이 되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주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1선 부근은 우리의 최종 대응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월요일의 미장은 그래도 반등세를 좀 가져갔었는데요.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더 빠졌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더 큰 상승이 좀 동반되었었습니다. 자, 하지만 거의 지수 자체적으로만 좀 나왔던 상승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생각이 좀 많아지실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 국장은 또 변수에 변수를 보여주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끝났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젠슨항이라는 변수, 또 다른 변수가 나와 있고 게다가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는 만큼 진짜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버텨내야 되는 거고 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수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짧게라도 요약을 드리는 게 좀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 지금 반대였었거든요.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이 소비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이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이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당장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었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하루 만에 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어쨌든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오늘의 봉이 대변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쨌든 좀 가는 종목들만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겪어왔었습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시청 정말 감사합니다.